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직업은 오토모티브 서비스 테크니션이고요. 한국말로 치면 자동차 정비? 그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저의 남편, 저의 서방이. 이름 말해도 돼? 말해도 되지. 진이에요.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 저는 토요타 딜러십에서 한 6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잡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하게 반말로 할게요. 존댓말 하니까 잘 얘기가 안 돼. 알아서 편집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왔잖아. 그때부터 이미 너는 자동차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잖아. 그치. 그 이유가 있어? 자동차 정비를 선택한 이유? 일단은 이민을 생각하고 여기 오면서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기술을 배워서 부족한 영어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중에서 남자들은 차를 어느 정도 아니까, 또 몰랐잖아.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뭐 다른 뭐 여기서 흔히 많이 알려진 게 뭐 플러머나 일렉트릭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은 자동차 정비가 그나마 익숙한 직종 중에 하나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토모티브 테크니션,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네가 선택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좀 알려줘. 한국이랑 살짝 다른 게, 여기는 그런 트레이드 잡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직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저니맨이라고 부르고, 없는 사람을 어프렌티스라고 불러.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프렌티스로 시작을 해. 라이센스를 따기 전까지.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꼭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꼭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꼭 일을 해야 돼. 자격증을 내가 어프렌티스를 안 하고 딱 딸 수가 없는 딸 거잖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트레이드 직종마다 다른데,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 뭐 1년에 7,500시간이라던가 8,000시간. 그거를 채워야 이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데, 무조건 나를 서포트 해줄 인플로이어를 찾아야 돼. 첫 번째는 인플로이어를 찾아야 되고, 그 인플로이어가 저니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가서 잡을 구하는 거야.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 자동차 샵에 가서 잡을 구하는 거야. 나 일을 하고 싶다. 어프렌티스를 시작하고 싶다. 너 나 서포트 해줄래? 이렇게 해서 잡을 구하면 그 고용주가 오케이, 내가 서포트 해줄게. 너 어프렌티스 시작해. 라고 하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부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이민하는 사람들이 워크퍼밋 받듯이 정부한테 뭔가 서류를 내고 정부가 심사를 하고 너한테 인터뷰를 하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프렌티스 시작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워크퍼밋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일할 수 있는 돼야지. 신분이 돼야지. 그래서 오케이. 똑같아.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인플로이어랑 나랑의 계약 관계일 뿐이지,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게 사실 우리 같이 이민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 이제 이민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 이제 세이트 같은 학교에 2년짜리 그 디플로마 과정을 먼저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치? 3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나를 서포트할 인플로이어를 찾아서 경우도. 취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걸려? 첫 번째 방법, 어프렌티스로 바로 시작하는 방법과 학교를 졸업해서 저니맨을 따기까지의 시간. 트레이드 쪽마다 달라. 자동차 정비는 이제 어프렌티스가 4년 과정이야. 고용주를 찾아서 서로 계약을 해서 어프렌티스 1년차를 시작하면, 내가 알기로 1년에 7,000시간인가 7,50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따지면 10개월 정도라고 보면 돼. 그래서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2달 정도 학교를 가. 그래서 그 어프렌티스 1년차 코스 같은 게 있어. 공부를 하고 그거를 끝내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지. 10개월 일하고 2달 학교 가서 공부하고 1년차 시험을 봐. 그래서 통과를 하면 다시 돌아와, 일터로. 그래서 이제 고용주한테 나 1년차 패스했어. 2년차로 해줘. 그러면 이제 2년차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질문. 그럼 여기서 학교를 2달 가잖아. 학교를 갈 때 내 고용 신분은 유지가 돼? 고용 신분은 유지가 돼. 왜냐하면 처음에 고용주랑 그 컨트랙을 할 때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상태는 유지가 되고 대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EI를 신청해서 그 아, 2달 동안 아. EI를 받으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계속 하는 거지. 월급은 주지 않는다. 월급은 주지 않지. 하지만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EI를 2달 신청해서 동안. 받을 수 있지.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2년 차를 시작을 해서 또 다시 10개월을 일하고 2달 학교 가서 또 시험을 그렇게 해서 자동차 정비 쪽은 4년 과정이라서 이거를 4년 동안 하면 끝나는 거지. 오래 걸린다. 4년. 오래 진짜 걸리지. 걸린다. 그러니까 한국은 솔직히 그냥 기사 자격증 공부 시험 열심히 보면 해서 그냥 시험 보면 자격증 받을 수 나오는데 있잖아. 여긴 그게 아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약간 옛날에 도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게 그렇게 4년 과정이 끝나면 라이센스가 나와. 전이맨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는 거 맞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는 거는 아까 말한 10개월이라고 2달 학교 가고 뭐 10개월이라고 2달 학교 가고 이거를 한 번에 다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야. 몰아서 이거를 졸업하면 이제 나한테 디플로마가 나오는 거지. 학교를 졸업을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 시험이라는 게 뭐야? 우리 같은 경우는 TQ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1년차 끝내는 아까 1년차 이렇게 끝나고 해서 봤다는 시험, 2년차 끝나고 봤다는 시험, 이거를 끝나고 학교 보는 거야? 끝나면 볼 수 있어. 뭐 1년 끝나면 1, 2년차 시험을 볼 수 있고 2년 과정 중에 1년 과정을 끝나면 TQ 이그잼의 1, 2년차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2년이 끝났으면 3, 4년차 시험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졸업을 하면 4년차까지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시험을 봐야 될 부분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고용주를 찾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나는 이 세이트 디플로마 2년짜리를 나왔고 시험은 다 통과를 했다. 나는 여기서 일할 그 경력이 필요하다. 그 경력만 채우면 돼.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했던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 하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이 계속 쭉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2년 과정 학교를 마치고 경력을 나는 쌓은 다음에 이민을 했잖아? 그 이민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됐어? 일을 하면서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 받는데 한 2년 걸렸나? 그래서 4년이 걸렸지 거의. 전임에는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지? 그치. 그 당시에 조금 말이 안 됐던 게 이 어프렌티스 과정을 시작하려면 고용주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 어프렌티스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 나는 2년 동안 어프렌티스를 못했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어프렌티스를 시작을 했고 2년 정도 걸렸지. 2년 반 정도. 토탈 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6년이 걸린 거네. 6년 정도가 걸렸지. 진짜 오래 걸렸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지금은 저번에 좀 풀린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저번에 잠깐 들어가서 봤을 때 어디 들어갔는데? 그 어프렌티스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 AIT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프렌티스를 시작할 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나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넣으면 고용주와 나와의 계약을 확인해서 걔네가 과정을 시작한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걔네들이 계속 관리를 하거든. 그 당시에는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 밖에 신청을 못 했었어. 근데 지금 들어가 봤을 때 영주권자, 시민권자 말고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찌 됐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 좋아졌네. 그래서 조금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지. 웨이지는 좀 어떤 편이야? 어프렌티스 때의 웨이지와 전임한 후의 웨이지? 자동차 정비 오토모티브 서비스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시간당 30불? 전임의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30불에서 35불 사이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 근데 니네 도요타가 좀 근데 작지? 도요타가 내가 봤을 때 조금 주는 것 같고 물론 유러피안 차 그런 데들은 좀 더 많이 줘. 뭐 내가 듣기로 많이 주는 데는 뭐 45불, 50불까지도 초임이? 주고 그냥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우리 쪽은 사실 경력이 오래된다고 웨이지가 순차적으로 막 오르지는 않아. 그리고 어프렌티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샵에서 가장 적게 받는 라이센스 테크니션, 저니맨에 비례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 1년차 같은 경우는 55%, 2년차는 70%, 3년차는 80%, 4년차는 90%. 우리 샵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저니맨 제일 시작하는 금액이 30불이다. 그러면 프렌티스 1년차는 그 30불에 55%. 진짜 짜다. 16불 되려나? 5점 몇 16불 정도 16불. 받게 되는 거지. 그럼 뭐 2년차는 70%. 1불 많이 주는 거야? 학교까지 나왔는데? 아, 머리 아프네. 이게 근데 이건 샵마다 다른 거잖아. 샵마다 그치? 다르지. 그 샵의 그 초임 저니맨에 비례해서 받는 거잖아. 그러면 어프렌티스는 시간당 웨이지잖아. 내가 1시간이라면 16불이나 17불을 받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게 저니맨은 아니잖아. 저니맨이 되면 이제 그 웨이지의 체계가 완전 달라지잖아. 그거는 그치.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려줘. 이게 되게 좀 낯선 임금 지불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는 플랫 레이트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 플랫 레이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플랫 레이트라고 한국이랑은 다르게 캐나다 북미 쪽에서, 그리고 특히 이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만 거의 적용이 되는 임금 지불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당 웨이지가 있지만 내가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낸 작업량에 따라서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있어. 이 차에 대한 잡이 정해지거든. 어떤 차가 들어왔고 이 차는 뭐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고, 뭐 앞에 브레이크를 갈고, 뭐 브레이크 용액도 갈고, 휠 얼라이먼트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지불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예를 들면 메인터넌스는 1.5시간이야. 앞에 브레이크 가는 거 1시간, 뭐 용액 가는 거 0.8시간, 휠 얼라이먼트 1시간,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간을 다 더해. 그럼 이 차에 대한 금액은 1.5시간에 1시간, 0.8시간, 1시간, 이걸 다 더하면 4시간이다 라고 치면 그냥 4시간 페이를 받는 거야. 이 차를 얼마나 걸려서 내가 끝내든. 너의 시간당 임금 곱하기 4시간. 4시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30불이라고 치자. 시간당 웨이지가. 그럼 30불에 이 작업은 4시간이기 때문에 120불을 받는 거야. 근데 그러면 4시간보다 일찍 끝나도 4시간. 늦게 끝나도 4시간. 주로 늦게 끝나, 일찍 끝나? 여기서 궁금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들은 보통 일찍 끝나. 오래 걸릴 때는 조금 이상한 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오래된 특히 차. 오래됐거나 너무 녹이 슬어 있거나 어. 막 이렇게 오래되고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 이런 차들은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오래 걸리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시간,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페이를 안 해줘? 보통은 안 해줘.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너는 스트레이트도 해봤잖아, 어프렌티스 때. 그리고 플랫 레이트도 해봤잖아.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장단점이 있어, 다. 나 같은 경우는 플랫 레이트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지금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상황상 플랫 레이트는 조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 그 스타트 홀리데이 페이가 나오잖아. 정확하게 8시간이 딱 나오지 않아. 어떻게 나와? 이 전 뭐 몇 번 페이책에 평균을 잡아서 나한테 시간을 줘. 어떻게 생각했냐면 30불 곱하기 그냥 8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8이 아니라는 거야. 슬로우 시즌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1, 2월에 있었잖아. 1, 2월이 되게 대 기간이었잖아. 2월에 패밀리 데이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스타트 홀리데이 그때 그 금액이 그러면 적게 받을 가능성이 적게 높아. 나오겠네?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니네 그 테크니션들은? 그 임금제를? 몰라. 예전부터 했거든. 그러면 평균 임금은 어떻게 돼? 보통은 30불에서 35불 정도 시간당 웨이지가 책정이 되는데 경력에 상관없이? 오너 마음이긴 한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라이센스 있는 테크니션이 와. 그러면 시작이 예를 들면 30불이야. 그러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 그래서 뭐 이 코스를 끝내면 너한테 이제 도요타 테크니션, 뭐 텍스마트 테크니션 이런 타이틀을 달아줄게. 이러면서 내 웨이지가 뭐 1불, 2불씩 올라.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어. 그리고 그걸 따지 않았어. 그 뭐 네가 말한 지금 그거를. 아무 뭐 없는 일반 테크니션. 일반 테크니션이지만 10년을 일했어. 이 딜러십에서만. 그럼 30불이야 계속. 계속 안 올라? 바뀌지 않아. 그러면
외부에서 10년차 된 테크니션이 왔어. 그래도 30%는 아니겠지? 그거는 이제 잡 오퍼를 받고 계약할 때 얘기를 정해지는 하겠지.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아. 땡짱이다. 니네 진짜 왜 플란레이트에 뭐 그런 임금으로. 하지만 오토모티브의 장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장점 first. 장점? 나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를 상대할 일이 없어. 많은 일 중에 힘든 게 결국은 커스터머를 상대해야 되는데 테크니션은 커스터머를 상대할 일이 많지는 않아. 나한테는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플라넷이라는 게 그렇게 뭐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 어쨌든 플라넷으로 고용주랑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잡 포지션에 비해 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작업을 얼마나 걸리든 이건 나의 일이고, 내가 이 작업 오래 걸려도 나한테 이 정해진 돈만 주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좀 푸시가 좀 적어. 약간 독립적이다.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옆에 이제 오래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막 30분마다 피러 나가. 그리고 뭐 일하다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너 왜 앉아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돈만 주니까. 정해진 돈만 주고 내 시간 관리에 좀 자유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단점은 플라네이트의 존재와 웨이지가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 외에 다른 단점도 있을까? 단점은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다른 나이가 일에 들면? 비해서 뭐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특히나 바퀴 같은 거, 휠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여자랑이 큰 힘들겠다. 차들 많은 부분이 쉽지는 그래도 않지. 자동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지. 근데 여자가 있잖아. 우리 좀 거대한 샵에도 여자분이긴 하지만 지금 2명 너무하지. 2명 있는데 두 분 다 체격이 좋지. 사실 지금까지 동양인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서양인 사이에서도 체격이 좀 좋은 사람. 여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 왜소한 남자는 어때? 왜소한 사람도 분들 많이 있잖아. 있어. 그 정도 괜찮아? 그러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 어쨌든 영어 말고 어떤 다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돼. 의사소통할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커스터머를 크게 상대하지도 않고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필드에서 쓰는 좀 특정 용어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차량 부품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알아야 되는 거지. 넌 처음에 어땠어? 여기 와서 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울 때 사실 처음에 조금 쉽진 않았어. 부품부터 해서 뭐 그런 정의하는 용어라든지 설명하는 용어 중에서 이게 좀 특정된 단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지 그나마. 왜냐면 사실 일반 생활에서는 잘 안 쓰거든. 그리고 나는 그럼. 너한테 들었던 얘기가 워크오더에 작업한 기록들을 써야 되잖아. 근데 그때 들어보면 네가 이것도 해서 이것도 썼다 이렇게 하는 말이 듣는데 난 이걸 어떻게 네가 썼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것도 그냥 배우면 다 쓸 수 있는 정도야? 아니면 경력이 조금 올라가야지 쓸 수 있는 정도야? 사실 그냥 영작 어느 정도 할 수준이면 못 쓰지 않아. 근데 그것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쓰는 어떤 단어나 용어들이 한정적이야. 왜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게 항상 비슷하니까 그런 용어는 몇 번 쓰다 보면 계속 비슷한 말을 쓰게 돼. 그러면 너는 이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궁무진한 발전과 기회가 있는 직업일까?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확답은 할 수 없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첫 번째가 전기차. 전기차는 오토모티브가 고칠 수가 없어? 자동차 정비가? 오토모티브 서비스 테크니션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기는 해. 전기차랑 전기차도?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작업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 체인지부터 해서 각종 오일류 이런 걸 갈아줘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런 게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지. 아 그래 차에 네가 그때 존재하지 엔진이 않아. 없어서 엔진잡도 없다고. 엔진잡도 없어지고 엔진이 없으니까 오일 체인지 할 필요도 없고 대신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떤 뭐 메인터넌스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는 정말 현저하게 작업량이 전기차. 줄어드는 거지. 이 플랫 레일 시스템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요타 물론 다른 제조사도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는데 도요타도 지금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고 나오는 게 대부분 하이브리드고 아직까지는 엔진이 존재하지만 얘네도 이제 준비를 하고 법적으로 내연기관 차는 안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언제까지만 만든다 2030년인가 뭐 35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데다가 이 제조사들이 이 작업량에 대한 시간을 꼭 줄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작업을 주는데 가끔은 말도 안 되게 시간을 낮게 책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예를 들어 5시간 걸릴 게 책정된 건 3시간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내가 신차 기준으로 보면 차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메인터넌스 잡만 조금 많은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기술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오일 체인지를 막 5,000km마다 했으면 이제는 사실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게 10,000km, 뭐 길면 16,000km까지 오일 체인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작업량도 떨어지는데 뭐 차도 괜찮아. 그러니까 고칠 게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레이드나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 여기 젊은 세대들도. 그래서 라이센스 있는 스킬드 테크니션들이 점점 수가 줄어서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그러면 너는 이 직업을 추천하진 않겠네? 추천할까? 나 같으면 다른 트레이드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트레이드를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라이센스가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을 좀 줄 정도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만족도는 어때? 너의 기준으로. 만족도는 괜찮아. 근데 이 플랫레이시라는 특성상 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네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가장 거지 같았던 잡이 있어? 보통 잊혀지지 않는 건 뭔가 부러뜨렸을 때. 뭘 부러뜨렸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뭐 얼라이먼트 이런 거 할 때 이 볼트를 풀어서 돌려야 되는데 항상 녹슬어. 이 가끔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부러지는 거지. 그럼 어떡해? 너 남의 차 지금 망가뜨린 거잖아. 얘기해서 아 이거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다들 알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도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 이게 너무 녹슬어서 이렇게 해서 데미지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어드바이저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고객한테. 아 그래? 넌 부러뜨렸지만 나는 부러뜨렸지만 뒷수습은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싼 다른 사람이 치운다는 게 진짜 부러워. 오늘 고마워. 특별 게스트 고맙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새로운 직장을 가잖아. 우선 우리가 그 직장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다음엔 그 직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지금 여기 와서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마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수고했어. 근데 제대로 찍혔을까?